예, 미국 금리 상승이 사실 시장을 몇 주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었는데 오늘 제목에도 금리는 없죠. 예, 그건 이제 그만큼 거기에 대한 좀 적응이 됐다는 겁니다. 경기 부양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성장주 얘기 다시 하고 있어서요. 시장의 투자 심리가 과연 다시 살아날까? 오늘 KTB 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성훈 과장님과 돈 잘 버는 증권맨에서 여쭤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.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을 사실 몇 주 좀 투자자들이 지치는 구간들을 지나왔거든요. 이제 좀 회복되는 건가요? 네, 우선 지난주까지 이제 미국에서 중국까지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나왔었는데 결론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유동성 회수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결론을 봤을 때는 어떤 경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지난주에 어떤 주가의 좀 하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그칠 확률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어제 미국 장을 보고 또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국제유가도 상승하고 오늘도 달러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여기에 또 이슈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쿠팡 INC가 상장하면서 이 어떤 미국 안에서도 이 외국계 기업이 알리바바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단기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다음 주죠. 이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금리 방향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블랙아웃, 그러니까 한마디로 FOMC 전에 어떤 연준 의원들의 그 의견을 낼 수 없는 구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관망하는 모습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다음 주까지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분위기가 이제 뭐가 확인하고 가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닌 걸로 좀 조심스럽게 보시네요. 네. 그러면 이번에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 흐름, 섹터 흐름 구체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요. 오늘 장 주목할 키워드 2차 전지입니다. 그동안 2차 전지가 금리 오르면서 성장주의 대표 주자고라 해서 사실 꽤 많이 빠졌었거든요. 근데 그제부터 이제 움직임이 좀 다시 나타납니다.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탈 수 있을까요? 우선 지금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지는 않았었죠. 우선 이 테슬라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. 네.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차익 실현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주가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매도세가 좀 크게 이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관련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주가도 안 좋았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최근에 테슬라 주가 좀 다시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역시 전기차에 대한 업황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 받쳐줘야 어떤 이 전기차의 반등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연기관차보다는 성장률은 높아지는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 내연기관차보다는 이 마진 구조가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잡히는 부분을 좀 지켜보자라는 좀 분위기이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전기차 화재, 악재까지도 나왔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한 이벤트가 해소 관점이 좀 지난다고 한다면은 이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어떤 2차 상승에 대한 사이클 부분은 다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가장 이런 좀 악재 부분이 해소가 되고 어떤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 차량용 반도체나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 공급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산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약간 물음표를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주도 최근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업체 그리고 부품 소재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 종목들을 슬림화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. 말씀드렸듯이 차량용 반도체와
이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나와주고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뭐 LG와 SK이노베이터, 삼성 SDI 같은 이 전방 기업들은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갈 확률이 높지만, 그 안에서 차량용 반도체, 특히 이 텔레치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비상장이죠.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가장 큰 수혜의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뭐 상장 이후에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, 그다음에 이 안에서 하나 추천주를 말씀드리면 이 신흥 SEC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 원통형 배터리의 각형, 그 한마디로 이 보호 껍데기를 좀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여러 공장 쪽에서 생산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.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340억 이상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면서, 뭐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27% 이상 올라간 수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뭐 최근에 주가 좀 바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신흥 SEC라는 종목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2차 전지도 앞서 시장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하셨고요. 다만 이제 종목별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신흥 SEC였고,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뭐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얘기를 아까 좀 하셔가지고요. 그 텔레칩스가 말씀하셨는데, 그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어떤 부분인가요? 텔레칩스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고요. 반도체 사업 안에서의 차량용 반도체를 좀 생산하는 기업인데, 아직까지 그 사업 부분에서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. 뭐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캐파가 좀 커졌을 때는 이 텔레칩스 안에서도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생산 부분과 어떤 사업 구조를 다각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, 이 텔레치스의 어떤 이 사업 부중에서 커졌을 때, 이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커졌을 때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. 예, 왜냐하면 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그런 형국이니까요. 굉장히 공급 부족이 나오는데, 실제로 관련돼서 그 수혜를 막 받는 업체가 뭐냐? 그래서 고민이 좀 되었어요.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급등해서 사실 많이 밀렸고, 좀 여쭤봤는데요. 텔레칩스 말씀하셨어요. 두 번째 시장 키워드 읽을게요. 다음은요. 쿠팡, 뭐 어제 오늘 가장 관심 있는 게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이죠. 그래서 뭐 공모가 대비 70% 넘는 금액이고, 시총이 뭐 100조 원을 넘는다고 하고요. 결국 이제 쿠팡은 뉴욕 증시돼 있으니까 쿠팡 상장 관련해서 국내에서 어떤 주식이 더 갈 수 있을까? 이게 관심사인데요. 네,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이죠.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이 어떤 이제 쿠팡과의 이 상장에 개인적으로 공모가가 35달러를 그 기록을 해서 33달러 이상만 기록하더라도 성공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, 이 공모가를 35달러가 정해졌고, 또 어제 같은 경우에 40%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, 이 쿠팡처럼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주가에 대한 어떤 특히 쇼핑, 이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렇지만은 이 쇼핑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 사업 부분의 이 재평가를 좀 받으면서, 이 네이버나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더 늘리는 그런 평가를 좀 받는 부분이다.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가 지금 기업 가치를 지금 24조까지도 지금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,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63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 네이버 쇼핑에 대한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, 이 네이버의 적정 어떤 밸류 같은 경우에도 80조 이상을 좀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적정 가치가 49조, 지금 시가총액이 한 43조 정도, 40조 초반대를 기록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, 이 카카오의 그 광고 사업 가치나 어떤 자회사들 지분 가치를 합치면은 이 카카오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에 대한 적정 가치가 50조 가까이 좀 육박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도 그렇고 이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
그 적정 가치를 비교한다면은 뭐 두 자릿수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역시 어제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오늘도 그렇고 전후로 이 쿠팡과 납품을 하는 기업들의 좀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.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쿠팡 상장에 대한 이벤트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 가치 면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유념히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쿠팡과 관련된 업체들은 뭐 급등하는 업체도 많습니다만 편안하게 투자하기 좀 어렵죠. 변동성이 크니까 그쵸. 오히려 네. 네이버, 카카오를 가자는 말씀이고 다만 뭐 쿠팡이 뉴욕 증시에서 시총이 100조인데 네이버는 60조고 카카오는 40조니까 이거 못할 이유 있냐?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거죠. 시장이 다른데 그죠? 평가받는 그렇죠. 시장이 네, 다른데 쿠팡이 100조인데 네이버 100조 가야 된다? 이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. 네. 네. 어쨌든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. 쿠팡 관련주 조금 그러면 쿠팡 관련주 가운데 아까 조금 종목별로 등락이 있는 것들 가운데 조금 언급하실 게 있나요? 뭐 코리아센터, 동방, 뭐 변동성이 심해요. 오늘도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강한데요. 뭐 그런 종목들은 지금 따라가지 말아라. 네. 그렇죠. 말씀하셨듯이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매매를 좀 액티브하게 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예.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이 안에서 뭐 최근에 이제 쿠팡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쿠팡 플레이가 있습니다. 네, 여기에 이제 있죠.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뭐 배급사 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OTT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각자 고유의 그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치적도 괜찮고 전망이 좋으면 이 쿠팡에 대한 이벤트는 어떤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관련주 안에서도 그 전부터 좀 시장에서 평가가 좋았던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좋은 아이디어시네요. 기존에 뭐 물류라든지 관련된 업체들 이미 오른 거 말고 네네. 뭐 뉴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쪽에 OTT 관련해서 사실 쿠팡 모멘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쪽의 모멘터들이 좋잖아요. 네네네. 네, 쿠팡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좋겠네요. 세 번째 시장 키워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. 금리 상승을 어차피 받아들여야 된다. 이걸 우리가 이제 최근의 교훈인데요.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, 특히 은행주가 먼저 갔었잖아요. 근데 오늘 보험주가 올라와 있네요. 보험주의 매력. 관심 있게 볼 기업은요? 네, 우선 뭐 지금 은행주와 보험주가 대표적인 금리 네. 상승, 그러니까 수혜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, 이 특히 이제 보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체 안에서도 이 손해보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1월달과 2월달에 자동차 이 손해율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익 구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우선 지금 현재 손해보험 업체 안에서도 이 자동차 쪽이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게 바로 현대해상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하지만 현대해상보다도 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다른 손해보험 기업들보다는 이 가치 측면에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부분입니다. 뭐 PBR로 봤을 때도 0.26배로 상위사들이 0.4배에서 0.7배까지 받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저평가 구간이 있고요. PER도 3.7배로 상위사들보다도 상위사들 뭐 평균적으로 7, 8배 받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좀 적정 가치가 좀 밑에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사내손해보험을 이 손해보험 업종 안에서도 지금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보업체들은 보험료 또 인상 얘기도 있잖아요. 예. 인상 얘기가 있는데요. 네. 우선은 근데 이 손해보험률이 어떤 78에서 한 80% 정도의 어떤 손해율이 유지가 뭐 높아졌을 때는 이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지금 네. 현재는 1월 달과 2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78에서 82%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근거가 좀 약하군요. 예. 근데 하지만 이제 손해율 같은 경우에 또 3분기나 올해 1월 달과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산파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도 사회적 거리두로 있었기 때문에 손에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 백신이 접종이 되고 이 거리두기 완화됐을 때 다시 이제 자동차 손해율 같은 경우에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예. 보험료 인상 얘기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하반기 때 있지 않을까. 뭐 이거는 어떤 손해보험 업체들한테는 긍정적 이벤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.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